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목포 근대 역사거리 통행 구조가 일방 통행으로 바뀌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그리고 순천시가 2040년까지 차 없는 도심을 만든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간이 멈춰있는 관광지 목포 근대 역사 거리입니다. 추위 속에서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좋은가? 아주 하여튼 역사가 깊어갖고 아주 좋아요. 잘 봤어요. 근대 역사 유산이 밀집한 목포 원도심 거리는 느리게 걸으며 둘러보는 게 묘미. 수십억 예산을 들여 전봇대와 전선을 없앴던 건 역시 걷는 관광지를 단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가적으로 목포시는 근대 역사 일관에서 뻗어나가는 두 개 길의 차도폭을 줄이고 일방 통행으로 개편했습니다. 앞 뒤에서 차량을 살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면서 관광객들은 만족해야 합니다. 보행하기도 좀 힘들고 또 이런 게 좀 잘 정비되면 아이들이랑 오기에 좀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의 만족감이 커지는 게 근대 역사거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가 잘 다니니까 도로가 많이 커져갖고 잘 다니니까 좋네, 좋아. 단점은 특별하게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관광객분들도 이제 이 관광 코스 따라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바뀐 뒤로는. 1일부터 15일은 일방 통행로 좌측, 16일부터 말일까지는 우측에 주차를 허용하는 가변 주차제를 잘 정착시키는 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근대 역사거리를 관통하는 1897 개항 문화거리 750m까지도 일방 통행으로 조성해 걷는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내년에 두 번째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순천시가 생태수도, 정원의 도시 브랜드를 실현할 2040 도시 기본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 소멸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도시 공간 구조와 도시 재생, 광역 협력 체계 등 다양한 상황과 여건들이 광범위하게 검토되고 반영될 예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생태수도라는 핵심 가치를 완성하기 위한 발전적 미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핵심 이슈를 근간으로 아직은 초기 구상 단계에 불과하지만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입니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을 합친 말로 자가용보다는 보행자를 우선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순천 구도심은 규모나 구조,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자보 도시 구현의 안성맞춤일 뿐 아니라 이 같은 도시 계획은 지방 중소도시의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도심은 차 없는 공간으로 만들고 신구도심 경계를 대중교통으로 원활하게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순천시의 미래 비전에도 가장 부합되는 도시계획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거주하기 좋으면서도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대자보 도시는 생태수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어떤 생활 패턴의 어떤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경전선 도심 통과 구간이 우회할 경우 폐선 부지로 남는 노선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나 일본 오타루처럼 운하로 만들어 특색 있는 대중교통으로 선보이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생태수도 순천시가 오는 2040년 차 없는 도심, 대자보 도시를 실현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과 함께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자정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수 304명, 순천 401명, 광양 186명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연일 2천여 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이가 동절기 추가 접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기 바이러스와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두 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여러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혹시나 접종하고 몸 많이 안 좋으시면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 드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의원병원에서 진료 받으시고요. 하지만 2달 넘게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수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현재 10%에 그치고 있고 전남 전체적으로도 1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대 5차례에 이르는 잦은 접종에 대한 피로감, 이상 반응에 대한 거부감 등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코로나19 이가 동절기 추가 접종이 감염 위험을 56%나 줄일 수 있고 이상 사례 신고율도 기존 백신의 10% 수준이라며 반드시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가 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전자 제조합 백신인 노바백스나 스카이코비온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남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1만 1,700여 명. 전남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49%가 이미 확진됐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우리 일상은 이제 빠르게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기차 배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무엇인가가 물어뜯은 흔적이 보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놓은 사이 히터 연결 부분이 파손된 겁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배선으로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배선이 차량 하부에 있다 보니 길고양이나 개 등에 노출되기 쉬워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 기사님이 여기가 끊겨서 충전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고압이 흐르는데 그 보호하는 재료가 자체가 이제 잘 끊기는 재질이다 보니까. 부쩍 추워진 날씨에 길고양이들이 자동차 엔진룸에 들어가 추위를 피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동을 끈 지 얼마 안 된 자동차 엔진룸에는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여수에서만 길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갔다는 신고가 160건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모른 채 시동을 걸면 길고양이가 다치는 것은 물론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 쪽에 끼어서 차량 결함이 발생을 하고 차량 운행 중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가 조심하는 것 외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차에 타기 전 엔진룸을 두드려 고양이가 인기척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바퀴를 발로 차거나 차량 곳곳에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실한 섬과 나주로 오갔을 작은 풍선들. 1950년 영암 소면 강변에서 찍은 영산강 모습입니다. 마을마다 있었던 공동 빨래터와 목욕탕, 옹기종기 수다를 떨고 고단함을 잠시 잊었던 장소였습니다. 수레를 타고 투표장에 가는 노인들의 표정이 해맑습니다. 일제강점기, 노쇠 그릇까지 공출당하고 학생도 공동 작업장에 내몰린 시대 아픔이 빛바랜 사진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초가집이나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지금이랑 다른 모습이라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했습니다. 와서 보시면 좋은 추억거리도 되고 또 이 어린이들한테는 좋은 공부거리도 되고. 이번에 문을 연 영암군 근현대사 사진 전시실에는 1,500여 점의 사진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부터 문화, 교육, 각 기관 읍면의 변천사까지 지난 100년의 시대 변화상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이거를 사진을 촬영을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3년 전에부터 이제 이 사진을 수집을 했습니다. 사진 속 시간은 멈췄지만 한 장 한 장 이어지고 모아져 보장의 발자취이자 역사가 됐습니다. 백발의 노인들에게는 옛 추억을, 젊은 세대는 시간 여행이란 값진 선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전교생 18명이 다니는 작은 학교인데 내년 신입생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홍보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식이 없네요. 전남 지역 학력 인구 감소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2022 전남 교육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 2012년 26만 8천여 명이던 전남 학생 수는 10년 만에 20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학생이 줄다 보니 최근 10년 동안 전남에서 폐교된 학교는 35곳에 달했습니다. 일자리와 교육의 이유로 우리 전남을 떠나는 도민이 많습니다. 전남형 교육 자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일하게 하는 학생 수는 줄고 있는 반면 다문화 학생들은 늘고 있습니다. 올해 다문화 학생 수는 1,338명으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았고 필리핀, 중국 순입니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특히 언어 능력에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의 엄마 나라의 언어는 나중에 큰 경쟁력이 되겠지만 우선 우리나라 언어를 잘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독서교육 등 현장에 꼭 필요한 전남 지역 사서교사 수는 2만여 명의 교사 가운데 170여 명뿐. 이 가운데 중학교 사서교사는 28명으로 전남 22개 지자체에서 1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